딱 이맘때쯤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다니는 걸 진짜 많이 봐요. 그리고 와 좋다. 아 청춘이다. 이러고. 지도자 과정 공부하는 거예요? 아니요. 완전 다른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. 어떤 분야예요? MBA 과정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시스템과 뭐 조직 관리나 마케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도전이에요. 학생들이 물론 저 너무 다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학교 밥 좋아하나 본데? 학교 밥 잘 안 먹습니다. 아니 더 좋은 거 드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학식. 저희 학식이 제일 좋은 음식. 근데 어디 가서도 못 먹는 별미니까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라요. 이거 진짜 오랜만에. 근데 저는 이거 맨날 선수촌에서 보던 거라. 그러니까 선수촌에서 늘 보던 스타일로 먹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생각보다 맛있겠는데요? 네. 은근히 배가 고팠어요. 생각에는 아까 음식 밥 잘 못 먹었죠? 네. 근데 진짜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. 운동선수가 엄청 많이 먹을 것 네, 같은데. 운동을 안 해서 일부러 좀 적게 먹어요. 활동량이 없어서. 그냥 뭔가 다시 운동 시작했을 때 몸이 무거우면 빼기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 조절할 수 있을 때 조절하는 것 같아요. 172cm에 몇 킬로예요? 지금요? 저 56kg예요. 56kg? 172cm인데? 빠진 거예요, 빠진 거. 원래는 그거보다 많아요? 시합 때는 한 57kg 맞춰서 요새는 57인가? 달라. 느껴지는 게 달라요. 스케이트 따면. 왜냐면 근육이 다 빠졌는데 56kg라는 거는 근육 무게가 빠진 거라서 그렇게 좋은 실험은 아니에요. 근육량을 생각해서 57kg가 돼야지. 네, 맞아요. 저 웨이트 좀 좋아하거든요. 오기와는 달리 웨이트를 좋아합니다. 아, 그래요? 왜 웨이트를 좋아해요? 그냥 멋있잖아요. 근육 붙고. 이상화 선수가 허벅지가 근육으로 엄청나게 크잖아요. 저희는 파워도 파워인데 작은 원을 돌아야 돼서 너무 근육이 크면 그 이겨내는 힘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슬림까지는 아니더라 적당한 근육? 먹는 음식 중에 꼭 챙겨 먹는다 이런 게 있어요? 소고기. 시합 때는 밀가루 잘 안 먹고요. 시합 한 2, 3주 전에는 낙지나 쭈꾸미 같은 거, 연포탕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맑은 국물 많이 먹고 짠 거 별로 안 먹고. 근데 스케이트 선수는 언제 하게 된 거예요? 중학교 1학년 때 오빠가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냥 오빠 따라서 스케이트장 다니다가 코치님이 그냥 한번 타볼래? 했는데 안 넘어지고 잘 타더래요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죠? 진짜. 제일 크게 나 진짜 스케이트 그만 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? 제일 크게라기보다는 짜잘짜잘 나 진짜 못 해먹겠네 안 할래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도 진지하게 막 나 그만 두고 싶다 막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운동이라는 건 사실 몸이 다쳐서 그만두는 일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. 부모님이 다치는 것 때문에 제 경기를 못 보세요. 그럼 경기장에 안 제 오세요? 경기 때 막 이렇게 거의 잘 안 오시고 진짜 중요한 경기 때만 오시는데 다칠 때마다 막 이걸 그렇게까지 해야겠니? 막 이런 게 왜냐면 아픈 게 싫다고 다치고 그런 게 싫다고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. 내가 부모님이어도 음식 맛있는데요? 그러니까 저 너무 잘 먹었어. 진짜 나 이렇게 배가 고팠어? 그러니까
다 드셨네요. 치스가 없어서 2%를 샀는데 너무 잘 어울리셔서 2%를 사왔습니다. 나랑 2%랑? 네, 복숭아. 귀여워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아랑 선수는 원래 이렇게 잘 웃어요? 언니는 기분이 좋아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 되게 진지하고 막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났냐라는 말도 많이 듣고 아랑 선수의 제일 유명한 사진이 그거잖아요. 이렇게 안경, 선글라스 물고 웃는 모습. 그냥 그때가 행복했어요. 아니 근데 상상해보세요. 지금부터 상상해보세요. 운동선수예요. 동계올림픽 선수인데 태어나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동계올림픽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? 행복하죠. 그쵸? 그런 감정이 그 시합 내내 들었어요. 그래서 나 빨리 내 경기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타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또 그 코치박스에 코치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미소 짓고 계시길래 그냥 그 담례의 의미로 네, 기분이 좋아서. 근데 그 사진이 뭐 계속 회자될 만큼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막 의도하신 거 아니냐는 말도 되게 많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시합 4년에 한 번인데 누가 의도를 해요. 그냥 한 거지. 그냥 네, 잘 찍어주셔서. 진짜 3번의 올림픽을 나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실패도 해보고 안 돼도 해보고 도전해보고 멈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메달을 땄는데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? 라는 얘기를 첫 번째 올림픽 때부터 들었거든요.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만두래? 약간 이런 식으로. 누가 그런 얘기? 되게 많이 해요. 정말 무례한 어른들은 시집가 이러는 말도 있었고 아픈데 뭐하러 계속 하냐 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행복하잖아요. 계속 스케이트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뭐 만족이 메달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메달뿐만 아니라 내 행복도 있을 거고 내가 이 건강한 신체로 계속해서 이 꿈의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큰 행복이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.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. 정말 흔들렸을 때가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였어요. 힘든 시기를 또 겪었다 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5만 가지 다 보니까 조금은 질렸었어요. 그래 이만하면 잘 버텼다. 이제 그리고 또 아프면 사람이 조금 약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편지나 팬들이 보내준 메시지들이 다 걱정하고 응원하고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들이었어요.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받은 위로를 이 사람들한테 좀 돌려줘야겠다.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또 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또 작년에 있었던 선발전에서 또 국가대표가 돼서 참 스스로가 너무 뿌듯했어요. 스케이트 쪽은 계속적으로 사실은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. 맞아요. 이것뿐만 아니라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고 억울하죠. 판정이 항의도 하게 될 것 네, 같고 네. 근데 뭐 항의를 해봤자 사실은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참 돌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게 진짜. 선수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. 근데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. 그냥 정말 그 선수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찾고 막 원인을 찾고 문제를 막 일으키려고 하면 막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
제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제가 잘못이지. 좀 더 체력을 키워서 앞에 있었어야 됐는데 아예 손도 못 대게 어쩌겠어요. 아, 뭐 외발 쿠션이라고 저희 훈련하는 거 일종의 하나인데 그냥 외발 쿠션이나 하나 더 하자 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 하나 더 풀자라는 말이에요, 그게. 그러면 같이 쇼트트랙을 하는 선수들끼리 개인전에서는 경쟁자고 계주에서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이러잖아요. 네네. 아랑 선수는 어떤 게 더 좋아요? 개인 종목이 편하죠. 개주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요. 그 진짜 내 실수 하나로 모든 선수들의 메달이 걸려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느라 개인 종목 다 잘 타고 개주 못하면 기분 나쁘거든요. 또 반대로 다 잘 안 됐을 때 개인 종목에서 다 잘 안 됐을 때 개주 제일 잘 타요. 그죠? 그럴 것 같아. 진짜 개주를 그렇게 착같이 타는 경우가 보통 없는데 아주 다들 막 진짜 날라다녀요. 아 근데 누구나 다 이제 마지막 되면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고 싶고 아쉬움 채우고 싶어서 더 긴장하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한순간에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제일 높은 게 나는 운동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얼굴이 찢어졌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아웃으로 추월하는 상황에서 안에 선수들이 엉켜 넘어지면서 이제 제가 쓸려 넘어지는 상황이어서 다른 선수 날에 이제 이렇게 얼굴이 이 정도가 크게 깊게 베었었는데 제일 크게 다친 것 같아요. 좀 피도 많이 났었고 평창올림픽 선발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어서 한 두세 달 남기고 제가 얼굴을 다친 거거든요. 근데 너무 중요한 목표가 앞에 있으니까 그 두려웠던 건 잠시고 근데 다행이다. 스케이트 하는데 얼굴은 지장이 없잖아. 너무 다행이라는 소리를 했다가 엄마가 옆에서 너 진짜 할 말이냐고 엄마 옆에서 엄청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엄마 너무 다행이지 않아? 이러고 있는데 아직 실밥이 있는 상태로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 러시아까지 날아가가지고 시합 잘 타고 돌아와서 실밥 풀고 연습을 하는데 그 경기장에서 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다시 또 넘어질까봐. 어떡하지? 하면서 하다가 그냥 길을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내가 나가는 게 힘들어? 그러면 나 앞에서 선두 게임 할래 하고 체력을 엄청 키웠어요. 그렇게 끌다 보면 뒤에서 다른 선수랑 엉켜 넘어질 일도 없고 맞잖아요. 근데 그게 또 통하는 거예요. 너무 재밌다. 아랑 선수가 말을 너무 잘하셔서 나중에 방송을 해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. 그 욕심도 있죠? 방송이요? 저는 그냥 뒤에서 그냥 뒤에서 하고 뭐? 싶고. 뒤에서 피디를 하겠어? 카메라 감독을 하겠어? 그래서 진짜 약간 PD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요즘 그런 고민해요. 선수들 이렇게 보면 저 선수는 이걸 하면 조금 더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그 선수를 브랜딩해야죠. 그런 싶다.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 종목이 잘 되려면 어찌됐건 선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수 파워를 좀 밀어주려는 열정이 어디도 없더라고요. 결국에는 선수 개개인이 선수 파워가 세지면 이 종목에 대한 파워도 세질 거고, 그러니까 요즘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시합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 야 정신 차려 이러고 재밌어요. 그냥 좀 막 어떻게든 배운 거를 막 써먹고 싶어서 좀 그냥 열정이 조금. 요즘 관심 가고 있는 선수 누가 있어? 그런 거 없고. 그런 거 솔직히 없고. 말해봐요.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. 아까 그 선수? 아니. 진짜 찐 일상인데요. 다 오시고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